자, 지금부터 삼각함수 시작하는데 이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 포인트는 말이죠. 첫 번째는 정의와 성질이죠.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공부할 때 이제 공식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사실은 외웠지만 시험 문제 때 풀 때는 뭐에 맞춰야 풀지? 라고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가장 중요 포인트를 먼저 잡고 들어갑시다.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각도가 일치돼야 됩니다. 각도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가 한 종류. 그리고 마지막은 차수가 1차. 1차. 이렇게 적어드리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면 삼각함수는 매우 쉽다가 되는 거고, 만약 이 주제가 빠진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사실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삼각함수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각도가 같은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마찬가지지만 한 종류가 돼야 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직각삼각형은 맞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빗변과 높이냐, 빗변과 밑변이냐, 밑변과 높이냐.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종류가 꼭 한 종류가 됐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첫 번째, 기본 연산. 기본 연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각도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각도가 있다는 것은 미정계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정계수가 없다.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시험지 줄 때 단순하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식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해석은 필요 없고요. 연산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사분면에 따른 부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얘가 올, 싸, 탄, 코. 그래서 1사분면은 모두 다 양수고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연산 들어갈 텐데 심화연산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어?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각도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각도가 없다는 것은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죠. 미정계수 존재한다.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현재 이렇게 구조를 갖춰요.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조건문이 따라 붙고요. 뒤에는 구하는 값이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조건문을 최적화해 주시고요. 조건문 최적화 정리. 최적화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다 끝났잖아. 그럼 이 최적화 정리의 키워드는 뭐야? 앞에 설명했던 각도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가 한 종류, 세 번째는 현재 차수가 1차인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해라. 이게 되는 거야. 맞춰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에 따라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장르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현재 각도가 없다라고 했죠? 각도가 없는데, 두 번째는 삼각함수 값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삼각함수의 값이 있느냐? 삼각함수의 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갈라지는 거예요. 삼각함수 값이 있다라는 건 사인 x가 사인 x, 사인 세타가 현재 얼마라는 값을 주겠다. 이 되는 거죠. 이게 상수값이 있습니까? 예, 상수값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뭐 해라?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직각삼각형 그리기.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를 구해주세요. 삼각비 구하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사인값 또는 코사인값, 탄젠트값 주면 이 세 변의 길이 중에서 몇 개? 바로 2개를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통해서 c제곱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남은 한 변의 길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세요. 사인 세타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얼마?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는 사분면을 확인하세요. 사분면 확인.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호를 찾아주는 겁니다. 부호 확인 필수 이 되는 거죠. 부호 확인이 필수.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올, 싸, 탄, 코에 따라서 부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컨셉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떨 때? 만약에 삼각함수의 값을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삼각함수 값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살짝 좀 올려서 삼각함수의 값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상호관계가 됩니다. 삼각함수 상호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생님이 각도일치라고 했죠? 그러면 각도일치라는 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은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얘랑 모양이 다르죠, 각도가.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뭐로 바뀐다?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하면서 이 각도를 이런 식으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이면 코사인 세타. X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 모양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두고 다만 4분면에 따라서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일치시켜줘.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 예로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상호관계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각도 일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류가 한 종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짝 올려서 종류가 한 종류 이렇게 되는 거죠. 종류가 한 종류라고? 그럼 이게 뭐지? 삼각함수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인은 사인끼리,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바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류가 몇 종류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면 이 코사인분의 사인을 통해서 뭐요? 탄젠트 값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고요. 살짝 분모를 넘긴다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뭘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몇 종류 줬어? 두 종류 줬잖아. 그러면 탄젠트가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모양을 바꿔서 약분한다면 사인 세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면 이렇게 한 종류를 만들고 나서 연산을 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삼각함수가 몇 종류야? 두 종류. 하지만 얘를 합치면 얼마 된다? 바로 1이라는 하나의 값이 될 수 있다. 또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사인 제곱 세타란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또 코사인 제곱 세타란 바로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와 같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목표가 뭐다? 치환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뭐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 더 추가한다면 3번.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하면 나오는 게 바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 최고의 마무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핑. 그래서 삼각함수 값을 주지 않으면 상호관계고 목표는 각도 일치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가 한 종류가 돼야 한다는 내용. 이걸 압축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 꿀팁을 준다면 이렇게 사분면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분면이 나오면 항상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2분의 3파이 2파이면 여기잖아. 이렇게 그림을 칠해주세요. 그러면 착시 현상이 안 생기고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4사분면이네. 그 누구만? 코사인만 양수구나 라고 확인되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 값이 얼마다? 3분의 루트 6이야. 그러면 살짝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3값 루트 6값.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루트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탄젠트 세타가 뭐야? 라고 하면 루트 6분의 루트 3 값을 구해 주시고 요 부호를 통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깔끔하게 끝나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분면 나오면 항상 이게 그림으로 해서 영역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안정적인 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 6월 모평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코사인 값이 뭐야? 첫 번째는 코사인 값은 음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올사탄코, 올사탄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의 음수인 건 여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영역 확보했고요. 두 번째,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현재 7분의 1의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 됐어요. 그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각도가 어때요? 다르죠. 그럼 각도 일치시킵시다.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러면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고 모양은 안 바뀌니까 사인 세타. 7분의 1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가 몇 종류야? 두 종류.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합쳐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1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가 음수네 라고 했으니까 온다면 결국 탄젠트가 음수인 건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바로 이거구나 이 되는 거야. 사인만 양수구나. 그러면 삼각함수 값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주세요. 크기만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7, 7, 49,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0, 즉 5루트 2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5루트 2분의 1 그리고 4분면은 2사분면이니까 양수.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정답을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연산이고 기초 연산이니까 기본 원칙만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문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 후 두 번째 영상 들어갑니다.